자, 어디 보세요? 이거 왜 안 돼?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시작했어? 시작했는데 왜 저거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먹하고입니다. 저는 조관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그 옆에 잘생긴 분은 그 눈먼카고님이시랍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할 내용은 인코텀즈 서문의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 글자를 찍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보실 때 편안하게. 원래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막 말씀을 하시면서도 자막 막 넣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서. 그 나는 없다 그래. 그래서 커피도 혼자만 드시고. 이 컨셉은 조강 컨셉이었잖아. 저는 드린다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드린다고 얘기를 안 드신다 그래 혼자 먹은 거고. 그래서 저번에 그 첫 번째 그 인코텀즈 서문 한 문장 봤는데 인코텀즈 서문을 한번 읽어 보시고 나서 인코텀즈 그 본문 그 법조문도 보셔야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만 봐가지고 자꾸 딴소리를 해. 그래서 서문 한번 이렇게 쭉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고. 그래서 아니, 이걸 또 서문을 갖다 들어두시고 나면 그 인코텀즈가 어떻다 그러면서 눈먼카고님이 아니잖아 그 소리를 안 하게 될 거야. 한번 이렇게 서문을 해줘야 그냥 조간 말이 몰래 맞았구나 이렇게. 난 모르겠고. 자, 그래서 저번에 첫 번째 문장 보니까는 목적 봤고요. 그 다음에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눈먼카고님은 그 영문을 가지고 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눈먼카고님만큼 영어도 안 되고 또 영어로 하는 또 그 이유 영문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그 영문을 얘기해 줄까? 네. 이 shipping은 네. 기본적으로 인터내셔널이잖아. 네. 그래서 잉글리시가 요즘에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자칭 선진국이라는 애들이 그 완전히 다 박살이 나고 우리나라가 가장 잘 되는 선진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잉글리시가 shipping에서는 그래서 공용어야. 요즘에 보니까는 이제 뉴 노말이라 그러잖아요. 코리안 웨이가 뉴 노말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또 국뽕이라고 하네. 국뽕. 은근히 저가 국뽕이야. 누가 국뽕이냐면 그 누구야 봉준호 감독이 그 칸에서 이제 그 황금 종려상을 타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서 이제 작품상을 포함해서 4개 부문을 갖다 휩쓰니까 봉중의 국뽕이다. 봉준호가 정말 국뽕이다. 그렇게 이제 진짜 병이다 병.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개문의 구조를 보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코텀즈 규칙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요걸 안내를 해준대요. 그래서 인코텀즈 규칙이 하는 거는 인코텀즈는 보면 각각의 규칙들은 조문이 있어요. A1부터 A10, B1부터 B10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1부터 A10까지, B1부터 B10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인코텀즈가 하는 거예요. 근데 A1부터 A10, B1부터 B10에서 규정하지 않은 거는 인코텀즈가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코텀즈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지만 얘기를 갖다 해요. 그래요. 저는 당연한 것도 이렇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 인코텀즈 규칙에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제거래잖아요. 국제거래는 국내 거래랑 틀린 게 뭐가 있죠? 둘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의 손을 떠날 때부터 매수인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 기간이 좀 필요한 거지. 예, 인터벌이 있는 거지. 기간도 그 시간적이나 공간적이나 그런 인터벌이 있고 그 안에 비용도 발생하고 책임도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게 돼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인코텀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매도인의 손을 떠날 때부터 매수인의 손에 들어갈 때는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매도인도 아니고 매수인도 아닌 운송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관련된 문제, 비용 이런 것들은 아주 자세하게 규정하려고 노력한 게 인코텀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 1번이야? 1번? 그게 A1조부터 A10조, B1조에서 아니 B10조 지금 여기 있어. 그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코텀즈 규칙을 계약에 잘 편입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인코텀즈를 어디다가 이제 계약서에다 집어넣냐면 계약서가 보면은 그
계약의 조건을 보면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조건하고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는 조건이 있죠. 들어가 있는 조건은 무슨 조건이라고 하죠? 모르지 내가. 명시 조건이라고 하죠. 음. 근데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계약이 내용이 되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하죠? 비명시. 묵시 조건이라고 해요. 묵시적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쌍방 간의 합의를 명시적으로 봤다라고 하면 명시 조건이 되는 거고, 합의를 보지 않았지만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들이 묵시 조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 조건이 되는 것들은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지만 법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묵시 조건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텀즈 요 규칙도 묵시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CIF를 갖다가 계약서에다 적어 넣게 되면 CIF A1조부터 A10조, B1조부터 B20조는 계약서에 적어 놓지 않더라도 CIF가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 계약서에 적혀 있는 거랑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물건 값 정할 때 그렇죠. 값이 얼마다 해놓고 그 뒤에다가 FOB 2020.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보면은 명시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조건이 품질 조건, 수량 조건, 그 다음에 가격 조건, 포장 조건, 보험 조건, 뭐 분쟁 해결에 관한 조건, 중거법에 관련된 조건, 뭐 이런 조건들이 쭉 들어가 있죠. 어떻게 그걸 다 아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약서에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래요? 계약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신기해. 가격 조건에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가격을 표시할 때 가격이 만불이다, 2만불이다 얘기를 했을 때 같은 만불일 때 만불이라고 하면 표시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매도인의 손을 떠날 때부터 매수인의 손을 떠날 때 그 매수인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관세도 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물건 가격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청구하는 가격은 만불인데, 그런데 그 만불 안에 운송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검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 그래서 가격을 표시를 갖다 하게 될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어디서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이걸 분명히 보여주려고 인코텀즈를 가지고 가격을 표시해준다. 그렇지. 그걸 뭐 다 일일이 쓸 필요 없이. 네, 그래서 어떤 비용은 매도인, 어떤 비용은 매수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FOB 만불 이렇게 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달라고 하는 금액은 만불이야. 그런데 만불은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만불이니까 본선에 적재되고 나서 가져가는 거는 네가 알아서 가져가. 그게 FOB고 CIF는 만불을 달라고 했을 때 만불을 받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도착한까지 물건을 보내주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코텀즈가 계약서에 들어갈 때는 가격을 표시하는 가격 조건에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 난 그걸 몰라도 벌써 이렇게 실무적으로 알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계약서에다 잘 적어 넣는 방법이 또 이렇게 아무렇게나 적어 놓으면 안 되고 잘 적어 넣는 그런 방법들이 뒤에 보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신경을 갖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인코텀즈 2020에 따른 인도 위험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인도는 A2조에 나와 있어요. A2조, B2조, 그 다음에 위험은 A3조, B3조, 그 다음에 비용은 A9조, B9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인도 위험 비용하고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 있다. 뒤에 보면. 그 다음에 도대체 밑에 보면 인코텀즈와 운송인이라고 나와 있죠. 도대체 운송인은 누구지? 뭐 이런 얘기가 인코텀즈. 내가 운송인이지. 근데 이제 운송인이 어떤 뜻이지? 뭐 이런 캐리어. 직접 갖다 줄 때는 운송인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직접 갖다 주게 되면 위험 이전 안 된다라는 거죠. 운송인에게 인도했을 때 위험 이전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물론 목적지까지 갖다 줘야지만 위험 이전되는 그런 조건들도 있지만, 그래서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운송인은 뭔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위한 규칙과 다른 계약들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인코텀즈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번역하면서 없는데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써놨잖아. 가로의 내용은 번역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커서가 가면 안 보이니까 색깔이 딱 입히세요. 그래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인코텀즈는 그 운송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막 그 눈먼하고 님이 뭐 운임 막 그런 데만 관심 있어 하는데 운송 계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운송 계약이 아니라 운임을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우리가. 그걸 이제 보여주기는 하지만 운송 계약의 내용 이런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무역 실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역에서 그 가장 중요한 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그걸 주계약이라고 하죠. 주계약. 그 다음에 그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약들을 또 체결을 해야 돼. 세 가지 종류의 계약이 필요하죠.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운송계약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물건이 부서질까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주고받기 위해서 당사자 간에 직접 주고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르게 되면 은행을 통해서 주고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 간에 직접 주고받는지 은행을 거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급 등의 방법 신고를 미리 한국은행 총재에다 이렇게 신고를 갖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주고받기 위해서는 은행하고 대금 결제랑 관련되어 있는 외국환거래 약정을 맺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은행과 맺는 외국환거래 약정, 운송계약, 그 다음에 보험계약 이런 것들은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속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훌륭하네. 그래서 그 매매계약인 주계약하고 종속계약하고 서로 매치가 잘 돼야 되는 건데 매치가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서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신용장 거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신용장 거래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당사자들이 계약을 갖다 했는데 매매 계약 조건은 FOB로 이렇게 체결을 갖다 했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FOB가 얼마나 많은데. 그랬을 때는 이제 탈이 나는 거예요. FOB랑 신용장 쓰는 거 쓰죠. 근데 본질적으로 거의 반일걸, 신용장의 반일걸.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따지지 마. 그냥 다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이제 일 터지게 되면 이제 짐 싸는 거지 이제. 일 터지게 되면 짐 싸니까 그래서 그게 리스크 관리 요즘에 그 트럼프 리스크, 코로나 리스크 이렇게 보니까 아베 리스크는요? 아베 리스크 있지. 아베 리스크는 좀 작아가지고 그냥 귀엽게 봐주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무역 거래가 리스크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는 거 알잖아요. 나중에 이제 큰일 안 터지려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 군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말이 여기 있습니까? FOB에서는 신용장 거래 쓰지 마라 이런 게 나와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조항의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A1조에는 뭐 나오고 A2조에는 뭐 나오고 이런 그 순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코텀즈 2010하고 2020의 차이점. 오, 저거 중요하다. 요거. 뭐 지금 유튜브나 팟캐스트 보면은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이 말하고 뭐 중구난방이야. 우리 방송 보라 그러죠. 우리 방송이 제일 정확한데 말이야. 그렇죠. 그것도 처음에 저 못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 왜냐면 내가 인터넷 유튜브 이거 보고 이상한 거 보고 저 못 믿다가 결국은 수긍한.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눈먼카고님 이걸 다 봐야 이제 조간말이 맞구나. 이렇게 그 지난번에 한 얘기 아니었나?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문단을 가보면 본 소개문은 인코텀즈 2020의 사용 규칙들의 사용과 인코텀즈 2020 규칙들의 기본 원칙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별 중요한 얘기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인코텀즈가 하는 것들이 뭘 하느냐 보죠. A1조부터 A 10조까지 B1조부터 B10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게 인코텀즈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인코텀즈 규칙들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세 글자로 되어 있는 정형거래 조건 11가지를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형거래 조건들은 다 몇 글자로 되어 있어요? 세 글자. Three letter trade term. Three letter trade term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 글자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뭐든지. 그런데 그게 그런 관습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관습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인코텀즈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FOB, CIF 요거는 정형거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요것을 해석해 놓은 그 규칙들 있죠. A1조부터 A10조, B1조부터 B10조 이런 식으로 해석해 놓은 그걸 갖다가 규칙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룰. 그죠. 그래서 FOB 자체로 보면 FOB는 정형거래 조건이고 FOB에 대해서 인코텀즈가 해석해 주는 게 FOB 룰, FOB 규칙이 되는 겁니다. 저 정형거래 조건은 영어로 뭐예요?
정형거래 조건은 그냥 트레이더 텀이네요. 그냥 아, 트레이터. 트레이더 텀. 트레이더 텀 자체가 이제 매도인의 손을 떠날 때부터 매수인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정형화된 관습으로 굳어진 게 몇 가지? 11가지가 있다. 그걸 갖다가 해석해 주는 게 정형거래 조건 해석에 관한 규칙으로 인코텀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좋지요. 자, 오늘,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내 좀 설명이 이렇게 조금 설명드리는 좀 게 좀 중요한 내용 좀 같아가지고. 중요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음. 하나씩 좀 상세하게 우리가 뭐 이거 그 인코텀즈 2030 나올 때까지 할 거니까. 빨리 하고 끝내자. 자, 그러면 오늘도 그 뭐 청취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관이고요. 옆에 잘생긴 분은 한문카고님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 환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